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이 오늘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법원에 들어가기 전에 언론사의 포토라인에 서지 않았고요. 법정 안에서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도 공개되질 않았습니다. 네, 그 이유는요. 이 재판에 앞서서 법원이 대통령 경호처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윤 전 대통령의 비공개 출석을 허용을 했고 또 이 언론사들의 법정 내 촬영 신청에 대해서도 불허가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청사 지하 주차장에 도착을 한 뒤에 곧바로 승강기를 타고 이 재판이 열리는 서관 417호 형사대법정으로 이동했습니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이 이 형사 재판을 받았지만은 이 법원이 청사 지하를 통한 출입을 허용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법원이 이에 대해서 이 특혜가 아닌 청사 방호 차원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오늘 이 법정 내부 촬영과 관련해선 추후 허가 여부를 다시 판단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당초 이 불허 결정을 내렸던 건 이 언론사의 촬영 허가가 너무 늦게 신청이 돼서 필요한 절차를 이 피고인에게 물을 수 없어서 기각을 한 것이다라는 설명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법정에서 직접 진술에 나설지 이 부분도 관심사였습니다. 오전 재판 상황 소개해 주시죠. 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직접 모두 진술에 나섰습니다. 예상대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취지로 발언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다른 증인 참고인들의 검찰 조서 내용을 내란몰이로 겁먹은 사람들의 진술이라며 자신이 받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 실체가 많이 밝혀졌는데 검찰 공소장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이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케이블 타이나 끄집어내라 이런 내용을 언급하니까 고개를 젓고 미간을 찡그리는 모습도 보였다는데요. 재판 진행 중에 여러 차례 윤갑근 변호사와 귓속말을 주고받아서 지기현 부장판사가 주의를 주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탄핵 심판 당시와 비슷하게 정갈하게 빗어넘긴 머리, 또 남색 정장에 빨간색 넥타이를 착용한 채 법정에 출석해서 비교적 담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관례에 따라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생년월일을 비롯해서 직업은 전직 대통령이고 주거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식으로 신원을 확인하자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이사한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주소를 말했고요. 국민 참여 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오늘이 사실상의 본 재판의 첫 재판이기 때문에요. 이제 검찰도 공소 사실을 설명을 했습니다. 검찰 역시도 윤 전 대통령보다 앞서서 모두 진술을 한 거고요. 1시간 정도의 그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12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서 왜 내란죄가 성립하는지 그 검찰의 공소 내용 그리고 주장을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요. 증인 신문도 예고돼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그 증인들에 대해서 직접 반대 신문에 나설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왔습니다. 네, 오늘 재판에는요. 이 검찰 측이 신청한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전사 1특전 대대장이 증인으로 출석을 합니다. 당초 지난달 열린 2차 공판 준비 기일에선 이 검찰이 신청한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증인 신문이 결정이 됐지만 일정상 변경됐습니다. 이 증인으로 나온 조 단장은요,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이 헌법재판관들이 직권으로 유일하게 이 증인으로 채택한 인물입니다. 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그런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을 한 바 있죠. 또 이 김 대대장 역시 이상현 특전사 1공수 여단장으로부터 이 국회 본관으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증인 신문에 나설 경우 이 검찰 측과 공방이 예상됩니다. 지금 서초동 법원에서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은요, 이제 방금 전인 12시쯤에 윤 전 대통령 재판의 오전 상황은 종료가 됐고요. 오후 2시 15분에 재개가 된다고 합니다. 아마 점심 식사를 위해서 이제 정회를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후 재판에서 아마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윤 전 대통령 지난주 금요일 늦은 오후에 한남동 관저에서 나와서 서초동 사저로 옮겼죠. 어제는 사저로 복귀한 뒤 처음으로 외부에 나서서 활동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은 어제 사저가 있는 아크로비스타 건물 상가에서 경호팀과 산책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어제 오후 2시 10분쯤부터 사저 건물 지하 1층 상가에서 30분가량 산책을 했고
오후 5시쯤에도 재차 산책에 나섰다고 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때도 손질된 머리에 남색 패딩 점퍼, 운동화를 신은 차림이었고요. 산책 당시 사복을 입은 김성훈 경호처장을 비롯해서 경호팀 5명 정도가 밀착 수행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윤 전 대통령의 행보는요, 파면 이후 관저에 머무는 동안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았던 것과는 다른 모습인데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금요일 오후 사저에 도착한 뒤에도 이 차에서 내려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이 건물 안에서 이웃 주민과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건넨 걸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한 주민이 너무 가슴이 아프다라고 하자 윤 전 대통령 다 이기고 돌아온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윤 전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고생 많으셨어요. 이게 저 다 이기고 돌아온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끝까지 지켜합니다. 끝까지. 고맙습니다. 네, 고마워요. 그러지 마세요. 아이고, 어차피 5년 하나, 3년 하나 그러면서 아는 거를 이제 깨달으면 그거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첫 형사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직접 모두 진술을 했고요. 내란 우두머리 혐의, 그러니까 검찰이 자신에게 대해서 적용하고 또 기소를 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지난번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 심판 때 내란이 아니다. 그리고 이거는 빠른 시간 내에 그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받아들여서 해제를 한 일종의 이제 평화적인 그런 사태였는데 이걸 내란으로 하는 거는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 이런 취지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헌법재판소는 아무래도 이제 어떤 정치적 좀 헌법적인 판단을 내린다면 이제 법원에서는 사실상 어떤 이 형사법과 관련된 이제 판단을 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증언과 또 이 증거가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해서 폭력을 유도했느냐, 바로 이 부분에 이제 집중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검찰이 신청한 첫 번째 증인 같은 경우도 사실 지난번 헌법재판소 증언에서 직접 윤 대통령이 의원들을 끄집어내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는 걸 증언한 분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는 결국 윤 대통령 본인은 부인하지만 실제로 이 국회에 국회의원들을 당시에 끌어내고 해산시킬 목적들, 또 이 선관위의 어떤 군을 투입한 목적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국헌문란의 어떤 목적이 이루어진다고 볼 때, 그러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이제 큰 어떤 다툼이 예상됩니다. 그 위에 있는 사령관들은 이걸 이제 지금 현재 나와서 부인을 했지만 검찰 진술서에서는 또 인정한 면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이 진실관계, 즉 사실관계에 대한 어떤 논쟁이 꽤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 법률에 정해진 방어권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도 저는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조성현 수방사 1 경비단장 같은 분들은 어떤 진실을 지금까지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했던 말을 잘 새길 필요가 있다. 본인이 의인이라서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 부하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다른 증인들도 이제 탄핵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진실을 말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